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에 입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둑 입문 강의하는 저는 바둑탐구의 저자인 이상범 아마 6단입니다. 바둑탐구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30여 년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바둑 초보자 교수법 내용입니다. 바둑을 배우기 전에 바둑의 기본이 되는 5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상식을 꼭 배우고 바둑을 배우셔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향이 설정되집니다. 수학에 1, 2, 3, 4의 기본이 있습니다. 음악엔 도레미파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은 세계 공용의 기본입니다. 바둑도 올바르게 전 세계에 보급하려면 바둑도 5가지 기본을 가지고 바둑을 배우시고 또 이 내용이 전 세계인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바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둑탐구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둑판을 한번 보시면요. 바둑에는 네모난 바둑판과 둥근 흑백 바둑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국자가 있습니다. 네모난 바둑판은 땅의 공간을 상징하고 둥근 흑백 바둑돌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흑돌은 밤의 의미가 있고요. 백돌은 낮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는 대국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의미 없이 바둑 둔다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따라서 바둑 둔다는 자체가 책 한 권 읽는 분량의 그런 상식을 얻게 되고 또 바둑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게임, 또 다양한 상식을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둑판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둑판이 네모난 것은 우리가 사는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는요, 공간이라고 했죠. 사방에 공간이 있고, 다음에 사방이 펼쳐진 것은 동서남북이 있고, 동서남북은 1년 4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둑돌을 한번 보실까요? 바둑돌은 왜 돌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돌은 돈다라는, 즉 돌은 돌다에서 온 말입니다. 물론 바둑돌이 돌멩이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를 돌이라고 하게 된 것은 실은 돈다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돌다라는 것은 회전하고 순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바둑판이 바둑돌과 우리가 사용하는 도는 돌고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가면 밤도 함께 가는 것이 철칙입니다. 즉 정해진 이치겠죠. 그것을 바둑판에서는 흑돌과 백돌이 번갈아 두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바둑입니다. 네, 세 번째요. 바둑 입문 초급에서 꼭 필요한 바둑의 5가지 기본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본을 모르고 바둑을 두신다면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식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에 이 기본 원리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아서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바둑 5가지 기본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배우고 동시에 행해야지만 바둑이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된다면 바둑도 여기저기 흩어져 두시겠죠. 그럼 바둑의 5가지 기본은요. 시작의 집, 두 번째는 바둑돌, 세 번째는 바둑판의 선, 네 번째는 바둑판의 수, 5번째는 결과의 집. 즉 이 5가지 기본을 알게 되면요. 바둑의 모든 필요한 것, 포석, 정석, 사활, 끝내기까지 이 5가지 원리로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즉 규칙과 규칙에 따른 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이 5가지 기본은요. 바둑판을 전체를 보는 숲이라면 바둑의 기본 규칙은 나무와 같겠죠. 자, 이번에는요. 5가지 기본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바둑판에서요. 착수, 즉 돌과 돌이 만나는 자리가 돌을 놓는 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 놓을까요? 흑돌도 놓고 자, 이 자리가 바둑판에 돌을 착수하는 자리겠죠. 자, 물론 이 코너에 귀에 구석에 놓을 수도 있겠죠. 자, 변에도 놓을 수가 있고요. 중앙에도 놓을 수가 있고. 즉 바둑을 두시는데 서로 한 번 한 번 교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흑이 2번 둘 수가 없습니다. 백도 2번 둘 수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권한다 하더라도 룰대로 두는 것이 바둑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바둑의 전체가 해당된 숲에 관련된 5가지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의 집입니다. 시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둑판에서 바둑돌을 착수하는 자리입니다. 자, 바둑판에 돌 착수하는 자리는 한가운데도 바둑돌을 놓을 수가 있고요, 이 구석에도 놓을 수가 있고, 이 변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변 가장자리고요. 놓을 수 없는 자리는 이 공간이겠죠. 또 줄이겠죠. 한쪽 줄 또는 이렇게 세로의 줄이겠죠. 이 세 곳은 바둑돌을 둘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바둑판에 돌을 놓는다는 것은 줄과 줄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 돌을 놓아야지만 착수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바둑판에서는요, 자,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45cm고요. 넓이가 있습니다. 42cm입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는 이렇게 세로로 놓고 양 대국자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국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둑에서는요, 시작의 집이겠죠. 자, 시작의 집이, 자, 세로가 19줄, 가로가 19줄, 둘을 곱하면요, 361집이 나오는데, 이 361집은요, 1년 4계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61이나 365일이나 같은 의미로 치면 됩니다. 따라서 바둑판은요, 1년을 상징해주는 361집이 되줍니다. 다시 볼까요? 바둑판에서 그 한 집 되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 자리를 천원이라고 합니다. 천원이라는 뜻은 하늘에 태양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가운데가 중심이니까요. 모든 돌은 중앙을 향해서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자, 몇 방향이죠? 8방향이겠죠. 따라서 8방향에서 중앙을 향해서 움직여주니까 이 중앙을 향해서 바둑돌을 도야만 합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끝이 보이죠. 자, 중앙은요, 계속 돌게 되겠죠.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는, 자, 361집인데 1년 4계절이 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바둑돌을 착수하는 자리를 시작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둑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둑돌 읽는 방법은요, 돌이 하나가 있으면 1개입니다. 자, 돌이 붙어가 있으면 2개이고, 돌이, 자, 이렇게 있을 경우는 2개가 아니고, 이것은 1개라고 있습니다. 자, 돌이 1개입니다. 근데 돌이 이 자리에 두게 되면 돌이 붙어서, 이건 3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둑돌을 놓을 때, 요 3개가 빈 삼각이라고 하여서 바둑판에서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돌이 조심해야 합니다. 빈 삼각을 두게 되면요, 나쁜 모양입니다. 즉, 바둑판에 나쁜 모양을 두게 되면 끝날 때까지 이 돌을 내가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 돌의 모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돌이 1개, 3개인데 이것도 거의 나쁜 모양은 비슷한 모양입니다. 상대방 돌이 있다면, 이렇게 돌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돌이 하나, 둘, 3개 둔다는 것은 1차원적인 바둑밖에 안 됩니다. 즉, 개미가 한 줄 쭉 가는 것은 1차원적인 사고겠죠. 바둑에서 줄바둑 둔다는 것은 바둑은 1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바둑은 최소한 3, 4차원의 바둑을 둬야 되는데 1, 2차원 가지고는 바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기본을 좀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둑판에서 선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자, 돌 한 번 더 볼까? 돌을 1개라고 하고, 자, 1개인데, 자, 검은색이고, 1개인데 100입니다. 이것도 1개로 읽습니다. 1개로요. 자, 돌이, 자, 이렇게 입구자로 있어도 1개로 읽고요.
자, 돌이 두 개 있는데 이런 모양은 나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더 나쁜 모양이고요. 계속 돌이 뭉치죠. 자, 돌이 이렇게 뭉치는 모양, 최소 이 정도까지, 즉, 다 6개의 돌까지 뭉치는 모양입니다. 자, 돌이 뭉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 한 개, 자, 이렇게 떨어져서 둔다면은 똑같은 바둑이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기에 이런 영토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돌은 이 영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같은 돌을 두더라도 돌이 뭉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돌을 놓고 넓은 영토, 즉 앞, 뒤, 즉 바둑을 배웠을 적에 홀짝의 개념이죠. 자, 홀은 방법이고 짝은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집이라면 돌은 홀이입니다. 홀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집이 자동으로 생겨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집이 안 나오고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둑 돌을 한번 놓을까요? 자, 한 개죠. 자, 돌이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돌이 한 개입니다. 자, 백돌이 몇 개일까요? 한 개, 한 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흙이 돌을 놨습니다. 한 개입니다. 자, 한 개, 한 개입니다. 자, 이 자리에 놓으면은 세 개, 거의 우형, 나쁜 모양 해당됩니다. 자, 돌이, 자, 이번에 여기도 오는데 나쁜 모양입니다. 자, 다시. 자, 한 개이고요. 이것도 한 개, 한 개로 있습니다. 자, 한 개, 한 개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바둑판에는요, 선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로줄과 가로줄이 만나는 지점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세로의 줄이 19줄, 가로의 줄이 19줄입니다. 즉, 세로의 줄에는 선이 아니고, 자,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지점이 시작의 집이면서 바둑돌을 놓는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선이 돼줍니다. 자, 이곳은 무슨 선일까요? 방향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돌에서 네 방향 중에서 제일 가까운 방향이 이 부분이겠죠. 그럼 맨 끝이 1선, 2선, 이 자리는 3선이 돼줍니다. 따라서 한 개가 3선이 돼줍니다. 즉, 그 안에 중첩을 시켜야 합니다. 중복시키는 게 아니고, 중복은요, 그냥 한나라로 이해하는 건데, 돌을 중첩, 돌이 선으로 중첩시켜줄 때, 즉, 바둑의 의미가 틀려집니다. 즉, 첩첩산중하면요, 산에 올라보면 산 너머에 산이 계속 있겠죠. 즉,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같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이, 자, 흙이 1번 뒀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하나를 해석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작의 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시작의 집이었죠? 이제 시작의 집이었는데 돌을 놓으니까 한 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향이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제일 가깝죠? 하나, 둘, 셋, 넷이요. 하나, 둘, 셋, 넷. 즉, 한 개가 4선입니다. 한 개가 4선. 그 다음에 이 돌이 뭘로 변하냐면 수로 변합니다. 자, 수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번은요. 이 1번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가 되줍니다. 네 수가 되면은 이 한 점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자, 상대방이 흑돌이 있습니다. 백이 두고, 자, 두고, 그 다음에 놓고 따먹게 됩니다. 따라서 선을 개념을 아신다는 것은 바둑판에서 그만큼 유리하게 바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여기가 10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1선, 2선, 3선, 4선,
5, 6, 7, 8, 9, 이 자리가 10선입니다. 즉 10선에서 만나게 되겠죠. 바둑판의 선은 10선 이상이 없습니다. 줄은 19줄이지만 가로 세로 19줄이지만 가로 세로가 만난 자리는 10선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이해하실 건가요? 바둑판에서요. 가장 좋은 선이 3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선이 제일 좋은 선이고요. 4선이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이 개념 선에서 이걸 꼭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바둑판에서는 10선이고 제일 기준이 되는 3선이다. 그 이유는요. 3선에 돌 놓고 4선에 놓고 집을 비교하면 3선에 놓은 돌이 집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흙이 1선에 있습니다. 그럼 100이요.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가 1선이죠. 자, 여기는 2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무슨 선일까요? 그 배자리는요. 자, 1선입니다. 따라서 1선에 놓고 2선에 놓고 3선에 놓고 잡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놓고요. 똑같은 1선입니다. 그럼 100이 자, 2선이 먼저죠. 다음에 1선에 놓고 이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시는데 자, 1, 2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상대방 돌이 자, 백돌이 1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읽어야 합니다. 한 개죠. 그러면 여기는 1선, 여기는 2선입니다. 바둑을 두실 적에 순서가 1선, 2선, 3선하고 이 한 점을 잡아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둑을 두실 적에 그래서 1번, 2번. 자, 상대방이 도망을 가면요. 자,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렇게 3번에 두고요. 또 도망가면요. 4번에 두고, 다시요. 4번에 두고, 자, 가면은요. 자, 5번에 두고, 자, 끝까지 가면은 누가 이길까요? 백은 1선에 두고, 흙은 2선에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니까, 자, 흙이 죽게 되겠죠. 100이 죽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죽는 이유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정 같은 경우 여기 수가 있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둑판에서요. 돌이 몇 개라 그랬죠? 한 개. 돌이 한 개입니다. 자,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가 1, 2, 3, 4선. 한 개가 4선입니다. 자, 돌이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4선에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네 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모양, 돌의 모양을 보시는 거고요. 다음에 선은요. 가까운 방향, 얘는 리듬이거든요. 무슨 선이냐? 가까운 본 것이고요. 다음에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 수는 바둑돌은 어디에 두어도 네 수가 기본입니다. 네 수요. 다음에 선은 3선이 기준이 되주고요. 다음에 돌의 모양은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뛰어다니는 거. 즉 기본이 안 될 경우는 붙여서 두고 기본이 되면 떨어서 두는 것이 바둑판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돌이 몇 개입니까? 한 개이죠. 자, 돌이 몇 개이죠? 한 개인데 수가 몇 수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일 때는요. 자, 돌을 떨어져서 둬야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돌이 붙어 있다면은, 다시요. 돌이 붙어 있다면요. 서로 몇 수일까요? 한 개, 자, 백돌 한번 볼까요? 백이 한 개가 사선의 세수입니다. 자, 흙은요, 한 개가 1, 2, 3, 4선이죠. 4선의 한 수, 두 수, 세 수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세 수이기 때문에, 자, 기본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서로 기본을 지켜줘야 합니다. 서로 싸움하게 되면 돌이 서로 수싸움이 들어간 수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시작의 집이라고 하였죠. 시작의 집. 바둑돌을 놓는 지점이 시작의 집입니다. 두 번째, 돌이죠. 돌은요, 바둑돌을 착수한 돌을 얘기합니다. 착수한 돌이, 자, 돌이 몇 개냐? 한 개죠. 자, 다음에 선입니다. 이 돌이 방향이 네 군데 방향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 1, 2, 3, 4선이죠. 그 다음에 수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즉, 수가, 네 수가 수의 기본입니다. 어디에 바둑돌을 두든지 네 수의 기본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네 수의 돌은요, 붙여도 되고 떨어져도 됩니다. 네 수들이 붙였을 때 한번 보실까요? 자, 흙이, 자, 변에 두었습니다. 자, 백이 두었으니까 한 개 한 개가 세 수, 세 수입니다. 자, 흙에서 우선권이 있고요. 이 백은요, 6수까지 도망가야 합니다. 자, 6수까지 도망을 가야 1차 기본이 완성되고 흙도 이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자, 돌이 3선에 있습니다. 자, 3선에 붙였으니까, 다시요. 떨어졌으니까 둘 다 벌리면은, 다시요. 자, 흙이 2칸 벌리고요. 백도 2칸 벌립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 붙여서 둘 경우는 지금처럼 두시고, 떨어질 경우는 위에처럼 두시면 바둑이 유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째 결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둑판에서 흙이 하나,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은요, 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완전히 붙여서 이게 결과의 집입니다. 집이죠. 여기도 결과의 집입니다. 즉, 결과의 집 똑같이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는 9집이고요. 여기도 9집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더 이득이냐면, 여긴 돌을 6개 놓았고, 여긴 돌을 9개 놓고 9집. 돌이 9개죠? 9집이고요. 그럼 흙이 3개의 돌을 덜 놨기 때문에 더 큰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둑 두실 적에 시작의 집, 착수점, 그 다음에 돌 읽는 법. 좋은 모양, 나쁜 모양, 우형. 그러니까 돌에서 우형이 있습니다. 나쁜 모양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선에서 진로방에 주의하셔야 되고, 수에서는 네 수의 기본을 지켜줘야 합니다. 네 수는 붙여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데, 붙었을 경우 6수까지 나가줘야지만 기본이 돼주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고 그다음에 바둑을 두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요, 바둑의 기본 상식 코너입니다. 바둑 정기 강좌에서 빠진 부분을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둑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둑판이 네모 반듯한 것의 이름을 바둑이라고 하고 또는 바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둑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는데 바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되겠죠? 즉, 밭둑은 뭐냐? 넓은 평양의 논을 한번 보십시오. 밭에 뚝이 있죠.
즉 바둑판이 그 뚝의 형상으로 넓은 평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둑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길이와 세로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바둑판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바둑판을 안을 보시면요, 바둑판 안은 질서의 영역입니다. 바둑판 밖은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영역이죠. 즉, 무질서 영역은 바둑을 잘 둘수록 질서를 잘 지키고 흐름이 좋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바둑 둘 줄 아는 사람은 운전할 줄 아는 분이고, 무질서인 분은 운전할 줄 모른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만 교통 흐름에 질서를 지키면서 자연스러운데, 무질서인 분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위주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 영역이죠. 그래서 바둑판에서도요, 그런 기본을 먼저 이해하시고 바둑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둑판의 두 번째 보시면요, 점이 9개 있습니다. 점이 9개가 있는데요. 이 점이 9개가 뭐냐면요, 하늘의 별점과 같고, 즉 수성, 화성 이런 의미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요, 중국에서는 성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점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화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화점이라는 용어 쓰는데, 화는 땅에서 피는 꽃이겠죠. 즉 중국은 하늘의 의미가 들어있고 바둑을 해석하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자연현상을, 땅에 있는 자연현상을 푸는 게 있고,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은 배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람에 있는 배꼽에 있는 그 점을 배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중국 사람은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일본 사람은 자연 숭배하고, 한국 사람은요, 나를 숭배합니다. 즉 내가 기본이 되어주는 것이겠죠. 나를 기준으로 내가 내 바둑을 두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점과 성점과 배점인데, 지금 우리가 일본식을 바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배점이라는 용어는 우리 순장 바둑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요, 바둑판에는요, 자, 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가운데가 하늘의 태양이라고 했죠. 이것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9개가, 이게 9줄이 열이 나옵니다. 그럼 10 곱하기 9는 90집이죠. 그럼 여기 전체의 집수가 90집입니다. 다시 열이 9이 되면요, 역시 90집이 되겠죠. 90집, 또, 자, 9이 열이 되면요. 자, 9이 열이겠네요. 열이 9이 되면 역시 90집. 자, 여기도 9이 열이 되면 90집이 되겠죠. 그 가운데 한 집 포함해서요. 그럼 90집, 90집 곱하기 4, 360집에 더하기 1 하면 361집이 음력, 즉 1년에 해당되는 거고, 365일과 같이 동일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여기가 봄이라면요, 여기 여름이 되겠죠. 가을이 되겠고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4계절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지금 같은 것입니다. 즉 90일 속에는 봄이 90일이죠. 그 다음에 이 90일 속에는 한 달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한 달 속에는 일주일이 들어있고, 일주일 속에는 하루가 들어있죠. 즉 바둑을 두시는데 안으로 파고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건 기술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내면사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그림이 나와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이 바둑알로 한번 표시해 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8이고 여기가 9입니다. 그죠? 8, 한가운데가 1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둑을 두더라도 여기와 여기가 같은 이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코너 부분을 이제 귀라고 하고, 화점의 귀죠. 여기도 화점의 귀가 되고, 즉 하나를 배우면 넷을 알 수 있으면요, 여기 하나를 배운다면 여기와 여기와 하나, 둘, 셋이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석, 포석 공부하실 적에 특히 정석을 정석이라는 건 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귀에 하나 배우면 세 군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